네, 맞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부터 충원 합격 기간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시부터 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합격자 발표 21시까지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최종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문자를 발송해서 그쵸. 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학생이 자신이 합격한 대학 대상자인지 그렇죠. 인지를 해야 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건데 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학생이 내가 합격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학생은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도 그리고 또 다른 대학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조심해야겠죠. 네. 이게 다른 대학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일괄로 통보받은 학생들이 대거 그 대학에 등록을 해버린다면 다른 대학들, 지역 내 경쟁 대학들은 미충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충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리적 맞습니다. 시간이 네네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정말 불만도 많고 학생도 대학도 다 피해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20시부터 21시에는 개별로만 통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방지하고 대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없이 이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마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다음 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합격자 발표 관련된 사례 하나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수험생이 대학에서 합격 통보 전화를 못 받고 문자로만 안내를 받아서 등록을 못했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학에서는 그 학생한테 합격 통보 전화 연락 먼저 시도했고 통화가 안 되자 문자로 등록 마감 시간을 공지해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그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하는 거는 대학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그쵸.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자다가 그 문자를 등록 마감 시간을 넘긴 시각에 확인을 하고 부랴부랴 대학에 연락을 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등록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보통 차순위 학생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그 학생은 뭐 재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발표 기간에는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시고 좀 이렇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문자를 보내는 거는 정말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있는 뭐 의무가 아니라 일단 일종의 서비스예요. 이거 왜 안 왔냐? 그 대학을 탓하시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상황을 네. 개선하는데 일단은 합격 통보 전화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 미등록 합격 통보 절차 같은 것들이 모집 요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 대학한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가장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대학한테 도움이 돼요. 안내를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생들이 좀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요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법정 대리인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일단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은 A라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수시 원서를 썼는데 이게 부모 몰래 쓴 겁니다. 부모 몰래 썼는데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대학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원서를 썼고 합격을 해버렸죠. 네. 합격을 했는데 합격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또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어. 뭐 너는 왜 내가 뭐 쓰지도 말라는 대학 썼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왜 마찰이 있을 썼냐? 수 있죠. 거기 네, 왜 그런 게 썼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최초 합격은 아니었어요. 추가 합격이었는데 이제 추가 합격 때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전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보통 전화를 안 받거든요. 고3 학생들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갔는데 부모님이 등록을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저희가 그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 본인의 동의가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이거 필수라 가지고 무조건 물어보는데 이거를 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 학생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네, 대학인데요. 학생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인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에서는 학생이랑 협의가 된 줄 알았겠죠. 왜냐면 그걸 물어봤을 때 협의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입학을 취소하고 다음 학생을 등록시킨 거죠. 뭐 요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이제 이 학생이 나중에 알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제 합격자 조회를 하게 되면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최초 합격이다, 내가 몇 차 합격이다 이렇게 뜨는데요. 그쵸. 이게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등록 포기를 하게 되면 등록 포기자로 뜹니다. 불합격자가 아니라. 등록 포기
등록 포기자로 네, 분류되는 네, 거죠. 분류가 네. 이제 따로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이제 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본인 정보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잘 감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모 간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게 아마 입학 취소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등록 여부나 등록 포기 의사는 꼭 본인이 하시는 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본인 성에 차지 않는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부모 자식 간의 있죠. 문제가 네.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대학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시 업무 방해가 돼버리면은 그마저도 또 나중에 큰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학생의 의견을 좀 더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건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러니까. 학생 간의 업무 방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제 기억에도 접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접수 아 취소해달라고. 맞아요. 접수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예, 우리 예. 엄마가 예, 예. 접수해서 이거 취소해달라. 예. 또는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맞아.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뭐, 발생한다. 예, 예. 똑같은 게 이렇게 하는데 예. 정말 이런 거 좀 서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학생 간에 좀 서로 미리 사전에 좀 합의를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다니는 주체는 또 학생이니까 좀 어머니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의 좀 선택을 좀 존중하시는 방향으로 좀 지혜롭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거 정말 우리 유튜브가 정말 잘 나가서 이런 것들 다 좀 보시면 네. 이게 정말 이런 사건 사고 아이고. 또는 이제 아쉬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이제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뭐 정시 이제 남았으니까 정시 접수 전에 뭐 2월 인원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2월 인원이 가장 큰 변수잖아요. 특히나 네. 이번에는 수능도 42만 명인데다가 별로 굉장히 적은 수가 응시를 했거든요. 네. 또 얼마나 또 수능 최저를 맞출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원이 또 얼마나 되면은 내년 2022학년도 수시 예측도 미리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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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만만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 그 저희는 또 새해가 돼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